허니포. 자, 홍상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노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수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게스트는 박지원. 의장님 모셨 아니 제가 들어올 때 의장님 그랬잖아요. 자, 야, 선거에 나가셔가지고, 예. 참, 의장 선거에 나가셔가지고. 얼굴 지금 예. 빛나는 거 보세요. 아니 다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의장님 해요. 민심이 천심이에요. 민심이 천심. 다 만나면 의장님이라고 하고. 저희 근데 내일 김태진 후보도 만나고 월요일날 조정식 후보도 만납니다. 아니 그런데 네, 오늘 잘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도 참 잘 부탁드립니다. 다 얘기하는데 노희 변호사. 홍사훈 선배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만 믿어. 이렇게 나만 믿어. 의장님 내가 시킨 거라고 지금 계속. 노희 변호사님 영업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니, 둘간의 관계. 박지원 의원님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둘간의 관계. 네,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 그래서 가만히 계셨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홍사훈 기자가 예. 내일 오시는 분하고 모레 오시는 분한테는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 뭐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만 믿어? 과연? 나 못 믿냐고. 나 못 믿냐고. 살짝 못 믿겠는데요. 이분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의장님이래. 아 그렇게 아니, 불러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주 잘 나왔어요. 얼마나? 차기 의장 적합도 저희 조사 한번 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압도적이죠. 저희 거 한번 띄워봐주세요. 보면은 박지원이 1위로 나왔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근데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43.4인데 그렇긴 한데. 박지원 23.4고 잘 모름이 근데 21.8이고 추미애 의원이 의장 도전할 때도 저렇게 나왔거든요. 23대 5대 3. 그래가지고 결국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안 됐죠. 우원식. 우원식 의장이 우원식 됐잖아요. 후보가 그 일반인 조사에서 훨씬 떨어지고 그래, 추미애 의원들이 더 후보가 그때는 예. 20% 반영 없었어요. 안 됐어요. 없었긴 했는데. 국민 여론이 없어요. 그 노영희 변호사 나 무죄를 받아줬으면 항상 좋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고춧가리 뿌려요. 소금 뿌리지 마. 압도적이잖아. 예. 압도적이네요. 근데 이제 20%밖에 반영이 안 되고 80%는 의원이니까. 예. 민심이 천심이니까 예. 저도 의원들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의심.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집단 지성으로 당선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현장에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현저하게 많이 넘어오고 되게 많이 이거 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거랑 진실이 그렇지.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의원님이 지금 선수가 얼마인데 네, 의원님 앞에서 얘기하면 다 앞에서는 아니 얘기할 걱정하지 거예요.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만나보면은 네. 악수하고 하면은 다 우리가 오랫동안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이라 감이 있거든. 촉이 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만나면은 100%인데 다 내 거지 뭐. 돌아서면 0%야. 돌아서면 0%야. 아니 근데 의원님 왜 국회의장 다 해보셨는데 왜 국회의장으로 잡으셨어요? 마지막 방향을. 이 모든 예술가도 마지막 작품이 최고의 명작을 남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의 정치 경험, 경력, 능력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을 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공을 지원하는데 역시 이름도 박지원인 지원. 최고다. 박지원이 그래서 지원한다. 좋네. 그거 좋다. 지원. 좋아. 지원하는 박지원이 최고. 지원한다. 그렇네. 아니, 갖다 붙이는 데는 있어 그러니까. 정말. 최고죠. 너무 갖다 붙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국정원장도 수석도 했지. 하고 국정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왜 한 줄 아세요? 국회의장 하려고 하셨대요. 저는 이 행정, 예. 정치, 국회에서 정보, 음. 거기다 남북 관계까지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추정을 불어왔는데. 제가 했잖아요. 추정을 불어왔는데. 아니 이게 의장으로 그냥 만족하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 아니요. 보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제가 금년에 84입니다. 아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장 무서워하더라고요. 박지원이 의장을 하면은 결코 조용하지 않을 거다. 조용하지 않고. 뭐 당 대표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개입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마지막 일은 항상 네, 네. 아름다워야 돼요. 예. 제 지역구인 땅끝 해남의 노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노를 보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정치를 정리하겠다. 의원님이 노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노을. 노을. 의원님이 그런데 노을. 지금 조정식, 김태년 너무 그분들은 좋네요. 저보다 20살 아래예요.
60대 초반인데 20살. 조정식은 조정을 잘하니까 김민석 후임으로 총리도 한번 하고 김태년 의원은 이 경제를 많이 너무 공부했기 너무 때문에 그렇지. 경제부총리도 하고 좀 경력을 박지원만큼 싸가지고 국회의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지금 돼가지고 2년 하고 뒷방에 앉아 있는 그건 너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논리는 완벽한데 그래도 완벽해요. 빈틈이 네. 없네. 그 후배들은 아직도 창창하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해라. 너무 좀 이건 하극상이지. 왜냐면 국회의장이 보통은 경력의 마지막이거든요. 정치인 경력이.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공정당이 처음으로 옳은 소리 하네요. 처음으로. 그런데 아니 사실 동서고금을 막 넣어나가고 국회의장은 시니어 어른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예. 저렇게 홍사원 기자 권투를 믿어요. 믿습니다. 홍 기자, 저만 믿으십시오. 홍 기자 절대 예. 믿으시면 안 돼요. 저만 믿으시고.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저만 믿으십시오. 가려면 밥 한번 사시고. 지금 저 꽃에서도 저런 이런 조사가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저건 믿으셔도 되는데 꽃은 믿으셔야 되는데 홍은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 좀 서로 이제 잘 지내자 좀. 아, 참. 하루 이틀이야. 그런데 어제까지 조현 CNI까지 연속 5번 나왔는데 5번 다 제가 국민도 예. 당심도 압도적으로 적합도에서. 4배에서부터 7배가 나와요. 어우, 진짜 그런다고 뛰어나네. 하면은 민심이 천심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뉴스도 그렇고. 당심, 민심 당심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지금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은 정치는 민심을 따라가야죠. 민주당 지지층만 뉴스토마토 조사에 따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청와대에 있다 왔잖아요. 청와대에 있다는 게 아니라 국회에 있으면서 정부 특보를 했죠. 근데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제부터 박지원이 공천 받았다고 지금 보도 나왔어요. 그래서 공천 받았대. 야, 박지원 공천 받았어요. 네. 다른 박지원이 어느 원하도 지원. 다른 박지원이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받았다고 그래. 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 둘이면 혼선 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도 한 사람은 의장, 한 사람은 평의원. 모든 게 또. 논리가 완벽해. 논리가 와. 어제 어떻게- ON CNI에서는요 당심이 처음으로 52.3 과반을 넘었어요. 우와. 점점 그러니까 좋아지네. 이게 이제 지수가. 권리당원 투표면 당선 확정인데 사실상 근데 이제 80%가 그건 20%고 반영 비율이 80%가 의원들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을 제가 경기도고 뭐 지구당을 다 다녀요. 다니면서 보면은 30명에서 100명. 특히 지방 의원들이 저를 만나면은 사진 찍어달라고 줄을 서는데 5만 원씩 받습니다. 5만 원씩 받습니다. 또 인기가 좋으니까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원래 선거 때면은 그렇죠. 박지원 의원님 인기 진짜 높아요. 어디나 다 원하는데. 어떤 지역구에 가도 다 원합니다. 특별히- 선거운동도 잘하시거든요. 특별히 영남, 네. TK.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어려운 데는 다 의원님들도 제가 초재선 의원들은 잘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총선 때 쉬운 3곳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금년 지나면 우리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재선 가도록 가는데 당에서 제일 좋은 후견자가 누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국회의원들도 민심과 당심의 지원을 받아서 후보가 되고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당선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2번 경선에서 이겨봤고 박영선, 박기춘 2대표를 주도적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이겼는데 처음에는 친속, 친불친, 지연, 학연 이런 거 따지다가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그러했듯이 의원님들 스스로가 그러했듯이 집단 지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경력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인간성이나. 인간성이나. 인간은 좀 나빠요. 아무튼 박지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좀 민심을 버리고 민심을 버리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저렇게 박 의원님이 높게 나오는 거는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그만큼 박 의원께 기대하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그럼 의장이 되시면은 만약 되신다면은 지금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그럼 좀 이렇게 주력해서 꼭 이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의장이 돼야겠다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친북, 저는 정치는 친북이야. 협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협치가 안 되면 책임 정치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원론적으로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끌려다니면 안 되고 네. 강력한 의장이 돼가지고 정치를 살리고
특히 개헌. 예.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얼마나 좋은 것을 냈지만은 오늘 내일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까지 포함시켜서 반드시 5060의 잔재를 국악을 벗어던지고 70하고 AI 시대 미래로 확 대문을 열자 하는 주장인데 그것을 저는 박근혜 당이 170여석이었을 때 제가 원내대표하면서 62명의 의원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데려와서 박근혜를 탄핵시켰어요. MB도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가지고 구속시켰어요. 이게 다 협치의 결과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게 그렇죠. 강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설득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어떻게 끌고 오나요? 그러시겠는데? 야당하고의 타협을 되게 잘하시고 이렇게 중심이 정확하시고 예. 거기다가 정치력이 좋으세요. 거기다가 내치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근데 잘 맞고. 외교, 안보, 남북 문제 특히 친북 대표적인 친북. 그러니까 나는 친북이라고 하면 안 친북이고 되지. 아니야 친미끼리 친북이라고 하면 살아봐. 안 되지. 맞아. 지금 제풀이 그 말을 나는 좀 거- 해. 가만히 있어봐. 제 입 나쁜 좀 게 아니에요. 한참 좀 줘. 나는 친북이라고 하면 안 친북이고 되지. 친중이고 친미예요. 그 얘기 나만큼 그렇게 그런 말해야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 없고 미국에서 사업도 또 하셨고. 인력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네트워킹 좋지.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AI 시대로 알리백 이런 시대로 접어드는데 도대체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입법이 대통령도 그 말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할 수 없이 발목을 잡는데 이건 국회의장은 네. 강력한 리더십으로 고쳐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의원님 그럼 원구성할 때 의장의 역할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하반기에도 틀림없이 그 상임위 가지고 다툴 것이고 상임위 협상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는 당대표가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정청래 대표잖아요. 예,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자기는 그러면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져와야죠. 어. 협치가 안 되면 책임 정치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보수가 가장 좋아하는 게 미국 아니에요. 미국 의회가 승자 독식이에요. 거기 상임위 다 가져가죠. 다 가져가겠다 이거죠. 어. 설사 지금처럼 친미다니까 또 지금. 설사 지금처럼 분배를 했다 하더라도 예. 그 상임위원장이 국회를 열지도 않고 열지 않고 있죠 지금. 입법도 안 되고 네. 글쎄. 이런데 정무위 멈춰 있잖아요 지금. 의장이 강한 직권으로 예. 상임위원장 교체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 끌고 상임위원장 잘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잘하면 또 네. 칭찬받으면 되는 거고. 잘못하면은 우리는 심판받으면 그게 돼요. 책임 정치다. 그리고 이번 국회는 지금 내려가는 국회거든요. 금년 지나면 다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강하고 일 잘하지 않으면은 다 한꺼번에 다 몰살돼요. 한꺼번에 다 몰살돼요. 다 몰살되죠. 그렇지. 잘못하면 당연히 몰살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할 거면은 제대로 책임 정치 걸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상임위 다 가져와서 짝짝 진행하자. 그렇죠. 네. 할 일을 해야지. 국민들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소시효 특검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심을 보고 하잖아요. 민심이 움직이니까 좀 조정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도 자 총선 끝나고 한번 설득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당해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조해야 되니까 공소시효하고 특검하자. 하지만은 민심을 따라가야죠. 그 민심을 따라가려면은 박지원이 국회의장 돼야죠. 의원님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권리당원 20%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이제 80%니까. 강하죠. 그러면 그 그럼 80% 80% 의심을 예, 제가 그 말을 처음 썼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구당에 돌아다니면은 많게는 100명, 적게는 20, 30명 모여서 저하고 하면은 열광적으로 의장은 박지원이다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지만 그게 의심한테 전달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좋은 반응으로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근데 예전에 추미애 의원님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지는 거하고 느껴지는 거하고 현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원래 원래는 20%까지 없으니까 20%가 그렇지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고 정청래 민주당이 지금 당원 주권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를 이끄는 게 지도자고 최소한 이끌지 못하면 적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달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민심, 당심을 보면은 그대로 가야지 민심과 당심을 배반해가지고 자기들 미래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의원들의 몇 표는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게 있으세요? 최소한? 그건 모르지. 몰라요. 그 원내대표 선거 하면은 비슷하잖아요. 진짜 모르긴 하지. 원내대표 선거하면 다 자기가 그러니까 확보했다는 표 더하면은 그걸 세명 의원수보다 훨씬 나오면 많아. 많죠. 3명 나왔으면 지금 우리가 유권자가 정확하게 한 182명 될 거예요. 당 152명 현역 의원이 있고 20%면 30명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3명 다 자기가 동그라미 친 거 보면 한 5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행정부도 그렇고 입법부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스탠스로 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그게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야. 예. 책임 정치, 이끌어간다, 리더십 그걸 좀 되면은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물론 분이죠. 예. 민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하면은 다시 물을 수도 있는 건가? 아니 그건 책임 아니 물어야죠. 어, 나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을 나를 믿고 따르라. 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중간에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본인이? 책임 정치를 없어요. 해야죠. 그렇지. 저도 웃자고 하는 말을. 국민과 역사 앞에 그래도 박지원이 국가를 위해서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마지막 작품이 제일 좋잖아요. 자, 의원님 그러면은 그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정치에 해오신 분으로서 정치 전망 좀 잠깐 들어보자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핫한 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북구갑이라든가 평택 을이라든가 네, 답변하시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해야 돼요. 단일화. 단일화하자고 했더니 정청래 대표가 어르신 저한테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의장님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어르신 단일화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 또 제가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가 15대 1로 압승한다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쳤더니 정청래 대표가 전화 왔어요. 어르신 우리 당에서 아무도 말 못한다고 저한테 하랍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소리 좀 치지 마십시오. 이 선거 때 초창기에는 큰 소리를 쳐줘야 처음에는 뭉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민주당 서울이건 어디건 전국적으로 호남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를 빵 치면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 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거 전에 돌입하면은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집니다. 겸손합시다. 지금 겸손 모드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평택 예. 김영남 의원이 이겨요. 평택은 그러나 단일화를 해야 된다. 왜?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산도 있고 여러 지역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제가 얼마나 조국 대표 편을 들다가 민주당에서 공천 때 징계받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조국 대표가 이번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예요. 단일화해야지. 왜? 김재현 지보당 대표가 거기 가 있는데 자기가 가버리냐고요. 이러니까 결국 김영남 의원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공천했는데 저는 지금도 여론조사 보면 앞서잖아요. 앞선 조사가 많아요. 예, 많아요. 예. 그리고 김영남 의원이 조국 킬러였다 하고 하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앞서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과거 대통령 선거도 같이 했고 지금까지 쭉 진보 세력이 연합해서 해왔는데 앞으로 개헌이다. 2년 국회를 하려면은 또 그분들과 함께 길을 가야 되는데 선거 때 떼버린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좋다. 단일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단일화 안 되면 나가면은 김영남 의원이 이겨요.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조국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하면 김용남 의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김용남 의원이 아니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단일화를 해줄 동의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 그것은 대표도 안 할 것 같은데. 당이 조국 결정하는 대표도 안 거지. 하고. 그렇죠. 당의 문제 당의 아닙니까, 문제지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다.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는 누가 나올까요? 지금 어제 조현 어려운 것만 물어봐야 돼. 아니 조현 CNI 여론조사 보면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분이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단연탑이더라고요. 최근에 좀 앞서 비슷비슷했는데 최근에 좀 앞서. 최근 앞서더라고요. 예. 정청래 현 대표가 연임 도전할까요? 도전하죠 그분.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했는데 정청래 대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니는데 숟가락만 놓으면은 광주 전남으로 와요. 스카이프 놓으면. 아무튼 열심히 다니는데 예. 저는 타복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러나 예. 김민석 총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현재 않죠. 예. 총리이기 때문에 근데 총리직을 던지고 나올까요? 도지가 나오죠. 아 그렇게 보십니다. 네, 나오죠. 지선 끝나면 지선 끝나고 초대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라고 하는 프리미엄도 있고. 지금 엄청 잘하고. 예. 그리고 언제 잘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나올까요? 아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저 총리가 지방회를 국정설명회라는 미명 아래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미명. 미명이죠. 양쪽 다. 아니 뉘앙스가 대통령이 이상한데. 국정보고대를 하는데 국정설명회라는 타이틀로 많이 연설하고 다니는데 저도 들어보면은 깜짝 놀라게 잘해요. 아, 잘하죠. 잘해요. 예. 연설도 잘하고 정세 분석도 잘하고. 송영길 후보인데 전 대표가 또 연임 도전할까요? 본인 퐁당퐁당 연임. 가만히는 안 있을 사람이죠. 본인은 안 했을 사람은 맞죠. 가만히는 안 있을 사람. 송영길 대표가 김민석 총리하고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그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 의장 선거에 불리해요. 곤란한 것은 질문하지 말아요. 아, 근데 지금 뭐 지방선거도 아직 안 끝났는데 뭐 그 그렇지, 이후까지 거기까지. 뭘 예, 왜? 지방선거에 아유 집중해야지. 짓궂게 왜 그래? 아니 큰 선거를 많이 치르셨으니까 민주당 이제 권리당원들은 궁금해하는 사안들은 이제 이게 다 제일 지방선거야 크게 이길 거라고 전망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지방선거는 저는 우리가 겸손하게 잘 하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예요. 저기 공주청양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될까요? 공천되면은 우리는 좋죠. 그렇지만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은 아무리 내란 음모를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나라가 됐으면은 저 같으면은 사과합시다.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최소한 한두 번의 선거는 건너뛰어야 부끄러운 돼요. 아니, 모르는 솔직히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 계엄을 몰라요? 말이 안 그러니까 돼요. 말도 안 돼요. 뭐 말도 안 되죠. 아무튼 그 주장하니까. 그런데 또 옥바라지라도 좀 해야죠. 오버라이트도 해야죠.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십시오. 사과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비서실장이지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뛰어가면은 안 되죠. 차라리 윤석열, 김건희를 옥중 출마시키는 것이 장동혁은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정진석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는 게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가 곧 칼날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방패막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런다고 안 들어가나요? 아니 조금 막아지죠. 방패가 되죠. 한동훈 보세요. 의원 타이틀이 있는 거하고 없는 출국금지 거하고. 예. 그러니까 나 배현진 의원은 좋아하는데 배현진 의원이 아니 부산 한 달 동안 있는데 왜 출국금지냐? 한 달 있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지.
출국 그러면 출국 금지 기간이 끝나요. 출국 금지 5월달에 끝납니다. 네. 글쎄요. 이렇게 그래서 연장시켜야 돼.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한 달 당연히 연장하지, 한달 출국 이거. 금지하잖아요. 보통 연장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왜 좋아해요? 아니 저는 아무 죄 없는 뭐예요? 서해 공무원 기분이 피살 사건 때 좀 그래서. 가지고 홍사훈 기자 웃지 말고 제 예. 피를 타오는 아니, 나 서해 웃지도 피살 못해, 사건 나. 그렇지. 공무원 재판 받으면서 예. 3년 반을 찍소리도 출국 금지 못하고 당했어요. 그래요. 예. 네. 출국 금지 3년 반 동안. 아무 데도 못 가지. 예. 어. 또 억울하면 터져 나오신다. 아니 그러니까 저 아까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청문회 해결됐잖아요. 형문에서 완전히. 아니 해결됐지만은 공소치야. 이 특검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나는 찬성해요. 당연하게 당사자잖아. 그러나 맞아. 대통령께서 또 우리 당에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선거 후에 한번 더 보자. 그때 가서도 민심을 봐야 돼요. 자, 의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어필 한번 해주세요. 지금껏 했는데 아니 모든 게 한 번 더 의원들을 향해서. 예. 진짜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민심이 천심입니다. 좋아. 당심이 천심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긴 박지원을 선택해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찬성과 와. 있잖아요. 주님께 보내주십시오. 저를 국회의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 박수 쳐 빨리. 자, 당선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는 것으로. 예. 한 번은 오는 게 아니라 자주 오게요. 부장이어도 화상용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지금 건의로도 얘기해. 건의로도 오늘. 내일 또 하시죠. 자, 내일. 박상용. 건의로도 예고편 있어? 예. 예고편 짧게 봐요. 예고편만. 다 볼 필요 없어요. 연애 부분이요. 어제도 내 앞방에서 계속 전화하더라고.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좀 봐주셨죠? 저 얘기 저 전화했어. 김건희 씨 딱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분이 또 신기가 있습니까? 너 같은 애들이 신기 있으면 대한민국 99.9%가 다 신받아야 된다 소리예요. 미친년아, 네 남편은 영의정에서 끝나야지. 대통령 되면 그런 시대에 사서에 연산군대다 죽을 놈이야. 저는 그 언니를 처음 뵀을 때 그렇게 말했다는 예. 거예요, 자기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네. 당신은 남자를 사랑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너는 남자를 딛고 일어서는 욕망덩어리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영부인 김건희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궁궐을 막 다니고 뭐 명성황후 침전에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 깁니다. 1분 30초는. 그랬죠. 아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세계에서 자, 나머지는 아니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아니 너무 길어. 지금 선거운동 얘기하고 있다가 주기자 라이브에서 이거는 보세요. 주기자 라이브에서 나머지를 보십시오. 자, 아, 나 오늘 그거 준비한 거 있었는데. 이게. 이따 아젠다, 우리끼리 하자 그럼. 어? 아젠다는 내일에 내일. 노영이 홍사훈 홍씨였어. 마지막 결론도 민심과 당심을 쫓아서 박지원을 의장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제 지역구입니다.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평택을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나오셨을 때 네. 보니서 야 어려운 지역밖에 안 남았는데 평택을 어려운데 결국 평택을이 됐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됐는데 근데 최근에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더라고. 아, 저도 네.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고 그게 후보 한 명도 아니고 거의 그 당의 구성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뭐 이지매라고 하나? 뭐 그러면 약간의 감정이 올라오죠. 양자 토론 한번 여기서 어떠세요? 양자 토론요? 네. 뭐 글쎄요. 글쎄요. 여론수 앞서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는 네. 이제 어떤 전투나 전쟁을 할 때는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네, 위치가 매우 중요하거든. 어.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유리한 지형에서 전쟁을 하는 게 낫죠. 유리한 지역에서 양자 토론 말고 다자면 좋겠는데 양자는 약간 아니 양자도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예, 일부러 불리한 지형에서 전투를 할 이유는 없죠. 오케이. 네. 그러면 양자 토론 저희가 추진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상황 봐가지고 네. 아 이거 나가는 게 괜찮겠다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그때 얘기 한번 해보죠. 왜냐면은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예, 굳이 양자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길 지금 원래 이제 바라고 여론조사에 충분히 앞서가면은 네.
토론을 안 해도 되죠. 네, 예.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네.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박빙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때 상황 봐서 그때 그럼, 가서. 자. 결정해야죠. 조국 후보가 마침 지난주에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네. 세 가지. 뭐죠? 그거 영상으로 했으면 잠깐 봅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세금 낭비라고 하셨거든요. 세 번째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그 전날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의 행진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요 세 가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희 방송에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김영남 후보가 주장할 것도 있을 텐데, 요거 답을 하신다면 답을 하시고, 일단 네. 제 발언의 취지를 대단히 왜곡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드린 말씀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세다. 그래서 정부 의지대로 관철시킬 힘이 있지만 다만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외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 뜻대로만은 될 수가 없다. 상대가 있으니까. 예, 이거는 외교적 타협과 어떤 협상의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쪽이 100% 만족하는 외교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국가 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취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을 그렇게 쉽게 취소하는 거는 조금 곤란한 거 아니냐. 근데 결국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위안부 합의 취소 못 시켰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받은 10억엔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과드릴 내용이 없는 것 없다.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세월호 세월호 특조위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제 기억에 의하면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활동 기간도 매우 길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도 제 기억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와 관련한 90억 말씀 썼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백억씩 들어갔던 네. 것 같은데 특히 3차는 예산 투입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예산을 그 정도 사용하면 이게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성과주의적인 입장이 강하거든요. 특히 정부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니 돈을 썼으면 결과물을 성과를 내야지.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물론 세월호의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을 위한 어떤 예산 사용은 아낌없이 쓰는 게 맞겠죠. 하지만 특조위의 구성원들은 그분들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기억에 남는 성과물이 없는 건 문제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정말 황당한 왜곡인데. 아, 그래요? 예. 그때 분명히 제 말씀의 취지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는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당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시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시위에 너무 많은 경찰력을 집중하다 보니 많은 다중이 밀집할 것이 예상됐던 이태원 쪽에 질서 유지나 치안이 허술했던 거 아니냐.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 분명히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당시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참사 규모로 볼 때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사안이다. 그게 지금 집권 초기라 내각 총사퇴가 어렵다면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 말씀을 참사 직후부터 계속 드렸어요. 근데 뭘 사과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국 사모펀드도 그렇지만 조국 후보가 주장하는 사과는 어떤 부분을 사과하라는 건지 제 발언을 저렇게 비틀고 왜곡해서 무슨 이태원 참사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왜곡해서 그냥 단정해 놓고 사과하라고 하면 사실은 동의하기 매우 어렵죠. 요 이게 세 번째 부분 앞에 두 부분은 해명하신 게 대부분 그때 하신 말씀하고 맥이 닿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이 조국 대표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그 전날 있었던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 행진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앞뒤 다 자르고 요거만 얘기했는데 그 전체적인 풀텍스트를 보세요. 분명히 제가 경찰력이 용산 대통령실에 너무 집중된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네. 그 대목은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도 있을 텐데 그때 얘기를 그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라디오에서 하셨던 건데. 예.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 네. 관저 주변에 배치됐던 경찰 병력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 같고요. 훨씬 그거보다 작다라고 밝혔고 사실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참사가 일어나던 10월 29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용산까지 행진했던 그 집회 시위가 그게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단 말이지. 저 앞뒤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앞뒤 얘기를. 자, 그래서 이것도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지적한 것이다. 분명히 찾아보세요. 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저는 줄기차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사 규모나 피해 규모를 볼 때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 사퇴할 사안이다라는 하셨어요. 얘기를 네. 분명히 했어요. 그 말 하셨어요. 네. 그리고 관저 인력 배치가 효율적으로 안 됐다. 네, 네. 그 말도 하셨고. 네. 예. 근데 또 저 말을 또 하신 건 사실이니까. 근데 하여튼 전체 맥락으로 보자면은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 후보가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쭤본 것이고요. 아니 근데 네. 조국 후보님은 저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이시고 평택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키우시는 게 맞는 것 그러면은 같아요. 이 타이밍에 평택에 관한 본인의 공약 하나 딱 얘기하고 또 넘어가죠. 뭐. 어제 좀 크게 이슈가 된 사안이 있었는데 제가 뭐 어제 평택항 주변 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평택 지역의 치안 유지 확보를 위해서 평택 서부경찰서 신설을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서부경찰서. 이게 지금 있는 경찰서 그리고 앞으로 건립될 평택 북부경찰서가 지리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평택의 동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거기가 도심 지역이죠, 사실. 예, 네. 옛날 도심 지역이죠. 네. 그리고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는 뭐 새로 개발된 건데 네. 하여튼 위치적으로는 평택의 동쪽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경찰서 그리고 예정된 평택 북부 경찰서부터 해서 서부 지역까지는 차로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근데 여기는 경찰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 서부 경찰서 유치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약을 발표하자마자 조국 후보께서 평택 서부 경찰서는 이미 다 계획이 발표된 확정된 건데 뭘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처럼 공약을 내걸었냐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아니 평택 서부 경찰서는 제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조국 후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 그러니까 평택 북부 경찰서가 지금 고덕동에 예정돼 있는 건 맞아요. 아직 부지 확정만 돼 있고 첫 삽은 못 떴는데. 근데 아마 그거를 평택 서부 경찰서라고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아니 서부하고 북부를 좀 헷갈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한 지가 지금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조국 후보를 비롯해서 그 캠프 측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저에 대한 관심은 좀 줄이시고 평택의 지리, 평택의 KTX 정차하는 역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가 평택 북부고 어디가 평택 서부인지 그리고 평택 군인지 신인인지 이거부터 좀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현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타 정당을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이렇게 다니면 응원하시고 또 먼저 이렇게 찾아와서 사진 찍자고 하시고 뭐 어떤 분은 제가 낸 책 이제 3년이 벌써 지났는데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구해갖고 사인 받으러도 오시고 뭐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피부 밑으로 아주 좋은 거네 지금. 예. 선거를 치러 보셨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오시나 봅니다. 선거 때는 고개 들면 안 돼요. 그건 맞는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죠. 이게 상대가 아예 국민의힘이면 막 대놓고 하겠는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제 통합 얘기도 있고 선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조심하겠다고 출발하셨는데 최근에는 마음이 좀 상하신 거야. 그죠? 아니 그래도 저는 먼저 공격을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다. 기억은 없어요. 다만 이제 틀린 얘기를 조국 후보 측에서 하면 이제 주민이나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은 해드려야죠. 그게 아니다. 그 지금 얘기한 건 그건 평택 북부 경찰서지. 서부 경찰서는 아예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나온 바가 없다. 설명은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대꾸할 일도 없을 텐데 자꾸 말을 거시더라고요. 말을 걸어요. 계속해서 이제 양자 대결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겠죠. 예. 당연히. 그 덕분에 이제 유희동 후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그런 점은 있어요. 그래서 김용남 대 조국의 대결이 점점 되어가고 다른 분들은 조금씩 잊혀지고 있긴 한데 좀 전에 사모펀드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자기는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지적했던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어떤 대목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시 말씀드린 거는 지금 확인해도 다 팩트예요. 왜냐하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 사모펀드 운영을 했는데 당시 코스닥 상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 회사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WFM이라는 맞아요. 그 상장사를 이른바 조국 펀드에서 인수를 했고 또 주로 광급을 하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납품을 해서 매출을 늘리는 비상장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그 두 개 회사에 당시 제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거든요. 근데 사업 목적을 무지하게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사업 목적만 해도 제 기억에 막 3페이지, 4페이지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업 목적을 수백 가지를 넣어놨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첫 줄의 첫 자부터 마지막 장의 마지막 글자까지 다 똑같아요. 비상장 회사의 사업 목적과 상장 회사의 사업 목적이 다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회사 합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우회상장 구도라고 흔히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근데 이른바 그 쉘도 쉘이지만 펄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가 특히나 관급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였다는 게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로서는 너무너무 오해 소지가 많고 사실은 부적절한 거죠. 근데 조국 후보께서는 난 그거를 유죄 안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조국 펀드 관련해서 그 배우자 분하고 전면에 나서서 펀드 뭐 투자 유치도 하고 했던 그 조범동이라는 오촌 조카분은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도 제가 먼저 꺼낸 적은 없어요. 조국혁신당 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지만 이건 이제 두 후보 간의 이야기니까 요 얘기 그대로 이제 조국 후보가 더 답변을 하겠죠. 아마 공격을 하거나. 그러니까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판결문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고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일단 답변을 했는데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안?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직 고위공직자. 사실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 맞잖아요. 임명직은 아니지만 선출직 고위공직자죠. 근데 그런 고위공직을 지냈고 또 고위공직을 맡겠다고 나선 분이 본인의 배우자 또 가깝게 지내던 친척이 그거로 유죄를 받았는데 나는 유죄 안 받았는데 해서 난 전혀 책임 없어? 그러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책임 아닌가요? 처음에는 근데 법적 책임을 물었죠. 당신이 실제 관여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많죠. 사실은 뭐 청와대 주변에 ATM기를 이용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돈을 조국 후보자 본인이 뭐 송금했다는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정황은 많이 있죠. 의심받을 만했다. 저기까지 해놓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이건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 사안을 다뤄야 되니까 보완 수사권, 네. 검찰 보완 수사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찬성하는 쪽으로 김영남 후보가
말씀하신 거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이게 아닌가요? 이제 조국 후보님께서 그 실무를 좀 안 해보셔서 그쪽에 약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1년에 형사 사건이 100만 건이 훨씬 넘는 형사 사건이 1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쌍방 1인씩만 있다고 해도 형사사건 관계자가 200만 명인 거잖아요. 근데 다수가 관련된 사건까지 따지면 사실은 매년 수백만 명의 이해관계자가 생기는 거예요. 형사 사건만 근데 하더라도. 지금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설계된 이른바 사법제도 개혁의 결과물, 그걸 개혁이라고 부르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사건 적체가 정말 심해요. 요새 형사사건 웬만한 거 피해를 받아서 고소를 해도 2년, 3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보안 수사권은 어떤 분은 뭐 보안 수사권 인정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주식 관련된 수사하다가 정치 자금으로 넘어가고 뭐 그거로 권력형 누구 정적을 제거하는 것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그거는 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논의되는 보안 수사권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법률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해서 사건을 보냈다고 하면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 이게 사기가 되냐 안 되냐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요 정도 증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기소가 가능할 텐데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건 사기죄가 안 된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될 텐데 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것이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발언을 통해서 필수 불가결한 보안 수사권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 당론으로는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해졌었잖아요. 당론으로는 거기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알겠습니다.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슈 토론회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조국 후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내리기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정말 이 조국 후보님 관련된 얘기는 네.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 얘기하기도 바빠요 지금. 이 얘기가 또 본인 주장이 되는 이야기라서 양자 토론은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고요. 그때 참석할지는 그때 가서 결론을 내시고 지금 평택 의뢰 민주당 유권자들 그리고 유권자 일반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기입니다. 아직도 4년 이상이 남았고요.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가 누가 될지 거의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평택 시민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평택시장도 거의 99.9%의 확률로 민주당이 공천한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가 당선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경기도, 평택시와 가장 손발을 잘 맞춰서 평택시 의뢰 올해 묵은 난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평택 의뢰 국회의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김용남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하신 게 뭡니까? 구독입니까? 후원입니까? 지금요? 예. 응원이죠.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 꼭 좀 받아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확 벌려야 돼요. 오차범위 밖으로. 전화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후원이나 구독이 아니라 응원이 가장 필요하다. 응원과 전화. 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